줍줍이 문 줍줍이 무서워 죽겠어. 오줌을 지리고 있어. 줍줍이 손상들이 죽다 살아왔어. 부활했어. 무서워 죽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삶은 소대가리 문짭짭이에요. 콧물이 흘러도 닦을 수가 없어요. 치매가 와가지고 사람이 먼저죠. 국민의 문제 무섭다. 잡숴봐. 형이 또 왔다. 새끼가 말이야. 야, 너 뭐 저거 좀 이제 실감이 나냐? 야, 우리가 저 국민혁명당이 옛날부터 그러고 이 슬로건을 붙였거든요. 문재인 퇴진이 최고의 방역이라고. 저희가 이 바이러스 초기부터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퇴진, 문재인 탄핵이 대한민국 최고의 방역이라고. 그거 따랐으면 이 꼴 안 났지. 그거 따라갔으면은. 근데 뭐 역시 하나님 계획하에 알아서 내려갈 때가 왔어요. 나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이 정부에서 버텼나. 역시 살아남은 자가 강자예요. 이 살아남으신 분들, 사람이 먼저다. 이 사이비 종교로부터 살아남아서 신앙을 지키시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죠. 우리가 방향키 잡아야죠. 대한민국 방향키 잡아야죠. 근데 전과 사범이 뭐 대통령을 하겠다고 해요. 막 찢는다고 막 이러는 사람이 뭘 찢어 찢기는 임마. 그리고 우리 2030 청년들부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가 뭐야? 우리 문재인 왜 싫어해요? 우리가 본질은 이거죠.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여러분 쩝쩝이. 야, 차라리 치매 환자라고 인정을 해라. 그럼 우리가 받아줄게 사랑으로. 근데 이 자식이 말이야. 너 도보다리에서 김정은한테 USB에 뭐 넣어줬어? 뭐 넣어줬냐고. 그리고 월성 1호 그거 폐쇄하면서 그 정보 넘겨줬다며. 핵에 관련돼서 핵 관련된 국가기밀문서를 국민에게는 못 보여주면서 북한에게 넘겨줘. 도보다리에서. 그리고 그거를 옮겼던 직원은 왜 옮겼냐고 감사원에서 물어보니까 신내림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야, 신내림을 받았으면 그 환자지 그거 점집을 차려줘야지. 그놈은 또 진급을 시켜? 우리 그거 파악했던 감사원, 우리 검사들은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이게 이놈들이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이게 뭐 걸린 게 이거 하나지 숨긴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공수처 뭐? 고위공직자들 한다면서 국민들 계좌정보부터 해가지고 전화번호 다 털었더구만. 손상대 대표도 털렸어요. 계좌까지. 야, 고위공직자 한다며. 우리 공직이 아니야. 왜 만들었냐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놈들. 지금 전과 4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놈들. 얘네들요. 이제 끝자락까지 온 거예요. 벼랑 끝이에요. 왜? 지들도 알아. 이번에 못하면 지네들 감옥 갈 거 알아요. 발악하는 거예요. 저 한 줌도 안 된 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공산화시킬 방법은 지금 이때다. 이때 헌법 다 바꾸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한 이 대한민국 갖다 바칠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야. 가장 악한 놈이 나왔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우리 부산까지 전 대한민국 전체가 새빨개요 지금. 간첩들 천국이야. 간첩들 천국이라고. 우리 그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북한이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수도를 3일 만에 함락시키고 부산까지 밀어버렸어요. 우리 남은 희망은 부산 그 조그만 부산 한 덩이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그때 우리들이 정신 차렸어요. 초량교회에서, 부산의 그 한 조그만 초량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살려달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려달라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3일 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의 확률. 그 기적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요. 그 기적에 참여하실 우리 인천 상륙작전 그 역사 2022년 그 역사에 참여하실 여러분들 국민혁명당과 함께 승선하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위해 헌정의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태클을 걸지 마. 어떻게 세웠냐고 묻지를 마라.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착각치 마라. 그래 한때 종북주사파 처단치 못해 국민들만 방황 속에 자유를 잃었다. 문재인 문잡자 내로남불 주사파 탓해서 무얼해. 양심도 없는 잡놈인 것을 지금부터 튀어 북한으로 튀어 대한민국의 태클을 걸지 마. 여러분 우리 이승만 광장으로 다시 뭉칩시다. 자유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어떻게 세웠냐고 묻지를 마라.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착각치 마라. 그래 한때 종북 주사파 처단치 못해 국민들만 방황 속에 자유를 잃었다. 문재인 이거 아주 매국노야 매국노. 내로남불 주사파 탓해서 무얼해. 양심도 없는 잡놈인 것을 지금부터 튀어 북한으로 튀어 대한민국의 태클을 걸지 마. 내로남불 주사파 탓해서 무얼해. 양심도 없는 잡놈인 것을 지금부터 튀어 북한으로 튀어 대한민국의 태클을 걸지 마. 대한민국의 태클을 걸지 마.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만세. 난리 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주인이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저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공산주의에 갖다 바치려고 니네 제정신이니?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파퓰리즘 정책으로 사람이 먼저다. 한 사람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줄게요. 야 허경영이 제일 많이 줘. 그런 걸로 따지면 뭘 주는 걸로 반장선거야? 반장선거도 그렇게 하네. 최소한 반장선거는 부정선거는 없겠네. 수개표니까. 이 자식들이 말이야. 어디 지금 개가 주인을 물어.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에요. 오늘 아주 귀중한 청년 모셨습니다. 저 멀리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이 친구요. 아우 살벌해요. 좌파들과 싸우기 위해서 매주 아스팔트에 나와 좌파들과 싸워요. 눈빛으로 제압해요. 얼굴 공개하면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친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한 번도 기죽지 않고 아스팔트 나와서 싸웠던 친구예요. 직장이 위태로운데도 싸웠어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홍대에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젊은이들 일깨우고 있어요. 아 멋진 청년이에요. 이 친구 연사 능력이요, 연사 실력이요
끝내줍니다. 죽여줍니다. 여러분들 화병으로 지금 알아누우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뭉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화병을 치료할 치료자, 그리고 문재인의 달팽이관까지 때려버릴 그 남자, 진리의 선포자 김의진 청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김의진 TV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김의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종북 주사파들에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래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112 신고를 받고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자유와 안전을 지켰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따위 정부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 없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복을 벗고 거리로 나와 애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랑합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시작된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 경제 성장, 국가 안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와 많은 어려움과 부작용 속에서도 세계 10대, 5대 수출, 강국, 경제대국, 월드컵과 올림픽을 위치한 최고의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시킨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경찰이 되었고 군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경찰도 군대도 엉망진창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찰학교에 입교하기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중앙경찰학교,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교육생들이 경찰 제복 위에 핑크색 어깨띠를 메고 페미니즘과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충주역 앞에 나가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젠더 동아리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자유와 치안을 책임져야 될 경찰 교육생들이 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이러 집 밖에 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경찰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대공, 안보 교육 자체가 사라졌었습니다. 외사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북한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자유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안보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그 교재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 교육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따졌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대한민국 경찰이 된 이유가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이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공경찰 담당하는 교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학교 건물 뒤편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대한민국 국가에 충성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가상하게 여긴다. 하지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맞는 경찰교육생 50여 명을 모아서 중앙경찰학교 안에 있는 충성교회라는 교회에 몰래 모여서 안보교육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지켜야 될 경찰관 교육생들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권의 눈치 때문에 교회 건물에 숨어서 안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여러분 부동산 대란 기억하시죠? 2020년도에 이 계획 통제 경제에 익숙한 운동권 세력들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면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서 세금 폭탄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토지 공개념, 국유화, 온 나라가 사회주의 통제 시스템으로 바뀌려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경찰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정치적인 집회를 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집회와 시위를 담당하는 담당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직접 집회에 가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징계위원회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 가서 말을 할 때도 당당하게 말해야 되겠다. 절대로 기죽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다짐하고 들어갔습니다. 징계위원들 5명이 하나, 둘, 셋, 넷, 5 저를 둘러싸고 마치 일제시대 감옥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앉은 채로 너의 의견 이야기해보라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발언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것은 스스로 반성하겠다. 그러나 나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장연설로 징계위원들의 마음을 돌렸고 징계위원들이 차마 저를 파면이나 해임시키지 못하고 잘못되어가는 이 정부를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낮고 약한 징계를 주면서 징계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격려를 오히려 해줬었습니다. 우리 경찰 조직 안에서도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박살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4월 달에 전기료, 가스비가 무려 40년 만에 2자릿수 이상 인상이 된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리하게 준비되지 않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을 박살을 내버리니까 에너지 수급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료, 가스비를 올려서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그 중국산 패널, 태양광 산업을 만들겠답시고 우리나라 온 나라 살림을 모조리 황폐화시키면서 그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사들이면서 지출한 외화, 유출, 우리의 국민 혈세 그 돈들이 중국 공산당의 자금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한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너무나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그토록 지적하고 비판을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재갈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를 실는 그 언론사들에게 매출액의 5%, 회사 전체 매출액의 5%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고 냈습니다. 여러분,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 배상하는 것인데 징벌적이라는 개념이라니요. 이게 벌금입니까? 손해배상입니까? 이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교육,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다 일일이 다 통제하고 규제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이 정당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인지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까요? 북한에서 발간된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일성 회고록의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여기까지는 우연이겠죠? 그런데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신영복 교수라는 자가 펴냈던 자본주의 비판 책도 더불어 숲이었습니다. 왜 더불어라는 말들이 자꾸만 등장할까요? 더불어라는 말은 한자로 풀어보면 함께 공이라는 글자인데 공공, 공산화, 공유화, 국유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가져야 된다는 공이라는 글자가 언제나 더불어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비약적인 생각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극우 세력입니까? 극우 세력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왼쪽으로 자꾸만 걸어가기, 저들이
자꾸만 왼쪽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통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숱한 좌익 세력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시도되었던 근대 국가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 땅에 이식해야만 조선에 대한민국에 번영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20년대 러시아 혁명이 갓 발생했을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과연 성공할 체제일지 아닐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죠. 검색하면 알고 있고 소련이 무너졌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공산권은 다 무너졌고 이제 중공과 북한 정도만 남았습니다. 체제 대결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1920년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이었던 시절에 감히 누가 그것을 예상하고 전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은 이미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써서 일본이 미국 본토를 침략할 것이라는 예상까지도 베스트셀러로 냈던 만큼 선각자적인 해안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을 3.15 부정선거의 프레임 또는 독재자의 프레임으로 갖다 뒤집어 씌워서 지금까지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광화문 광장에 국부, 건국 대통령의 동상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종북 주사파 세력은 백범 김구를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과연 김구를 진심으로 존경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김구를 진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국부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석을 놓는 것뿐입니다. 백범 김구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 사람은 중국 국적을 취득해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운동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중공의 승리, 공산주의 혁명에 어느 정도 발을 담글 수밖에 없는 중간지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국부로 추앙하고 경찰에서도 초대 경무국장이었다는 이유로 경찰의 뿌리로 김구를 내세우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이 나라의 자유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과 사범의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냥 범죄들도 아닙니다. 공무집행 방해, 무고, 검사 사칭, 음주운전도 2번인가 했나요? 걸린 것이 그 정도겠죠. 여러분,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 우리 국민들은 누가 범인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됐던 핵심 관계자들 벌써 2명이나 죽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했던 사람도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옵티머스 관련 의혹 때 그 관련된 보좌진 자살했죠. 윤미향 의원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정의연 마포 쉼터 소장 자살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국민들 누가 보아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죽음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점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월 15일 총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이상한 의혹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혹거리가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70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검표 하여야 한다. 설사 낙선한 쪽에서 당선을 저지할 생각으로 시비를 걸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래도 응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몇 군데 재검표했습니까? 재검표 과정도 공정했습니까? 이것이 부정선거다 아니다 논란할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까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보여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논란만 지속되고 의혹만 증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 김의진 TV를 개설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크게 키워서 뭔가를 성공해 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의 연설 목소리를 마음껏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할 소통 수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저는 1인 시위, 거리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는 홍대 앞에 청년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우리의 자유, 안보,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그 후보 정당들도 지금 정확한 자유주의에 대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정말 보수주의 정치관에 입각한다면 우리의 자유, 단순한 프리덤의 개념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책임지는 바로 그 자유, 리버티의 자유, 미국식 민주주의에서 말했던 바로 그 자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부터 출발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말했던 바로 그 자유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보수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극렬한 페미니스트가 선대위에 합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20대 남자 표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연한 우리의 국민들의 기본권과 자유가 이렇게 하나하나 빼앗겨 가는데도 국민들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주의의 가치 아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그리고 경제성장과 성숙한 복지, 법치주의와 공동체, 바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미 실험은 끝났습니다. 어떤 체제가 더 우월하며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느냐, 그 임상실험은 이미 100년에 걸친 공산주의의 실패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을 붙잡고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이 정부는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를 형성하고 있는 주력 인사들은 대부분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서울 지역 대학생 운동권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주사파입니다. 주체사상파, 내셔널 리버럴리즘, 민족 해방 전선에 뛰어들었던 바로 그 세력입니다. 아침 7시, 8시 시간을 맞춰서 김일성 초상화를 벽에 걸어놓고 전사의 맹세를 하던 바로 그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386, 486, 586이 되어서 광장을 장악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로 아스팔트를 장악하더니 어느새 촛불 선동으로 대통령까지 끌어내리고 그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2008년 광우병 시위 기억하십니까? 광우병 시위 때 우리나라에 미국산 소고기를 먹기 시작한 때가 얼마나 오래됐었습니까? 단 한 명도 광우병에 걸려서 사망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뇌에 구멍이 뚫려서 동양인에게 취약한 어떤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는 거짓 선동으로 그 수많은 정권 불복종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고 시위하고 데모했던 그 자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한 사람이 1,500명이 넘어도 인권단체, 환경단체, 그 좌파 시민단체들에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내로남불 정도의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로 내미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군이 우리나라를 3년간 미군정할 때 실시했던 일종의 여론조사에서 독립된 국가가 사회주의로 갔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많았었는데 이승만과 괴뢰 패당이 미국과 손잡고 친미 정권을 수립했다고 호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친미 태극기와 성종기가 하나의 동맹이 되어서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김정은 수령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인민들로 전락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공산주의의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에게 우리는 철퇴를 가하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끝으로 촛불 선동으로 집권한 이 세력에게 마지막 이 사자후를 던지면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촛불로 흥한 자 횃불로 망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너무 잘했어. 오늘 연사 손선대 대표 어떠십니까?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손선대 대표께서 말씀해주세요. 오늘 연사 죽였어요 오늘. 연사 죽였어요. 문재인 달팽이까지 때려박았어. 듣고 있나 주사파들? 우리 이제 당당해집시다. 숨지 맙시다. 멸공당당하게 외칩시다. 촛불로 흥한 자 횃불로 불태워질 것이다. 오늘 그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정영진 회장님이 써올린 작은 공. 작은 공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공이 됐어요. 작은 공이 굉장히 큰 공이 됐어요. 그 멸공의 횃불. 대한민국 군가, 우리 2030 청년들부터 다 아는 그 군가, 우리 멸공의 횃불 다 같이 불러봅시다. 지금부터 군가를 시작한다. 군가는 멸공의 횃불. 군가시작.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국의 푸른 바다 지키는 우리 바다도 지켜야 돼. 우리가 젊음에 정열 바쳐 오늘을 산다. 한포의 벼락불을 쏘아붙이며 결의의 생명선에 내일을 걸고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우리 하늘 지키라. 가봅시다. 지금부터 그것이다. 멸공의 횃불. 하나 둘 셋 넷. 그것이다. 유의 푸른 하늘 지키는 우리 충정과 투지로서 오늘을 산다. 은빛 날개 구름을 뚫고 찬란한 사명감에 날개를 편다.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국의 빛난 너를 지키는 우리 사랑과 보람으로 오늘을 산다. 대역사 창조하는 번영의 이 땅 지키고 싸워 이겨 잘 살아가자.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대한민국 만세. 아이고.